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그 계엄을 선포한 입장문 이런 것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점을 일으켰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를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저것이 문제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김용현이가 윤석열하고 같이 비상계엄을 둘이서 쏙닥쏙닥 해가지고 했죠.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서. 그런데 음, 김용현이가 윤석열이가 계엄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왜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계엄을 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죠. 칭찬하는 쪽에서는 열심히 영웅처럼 빨고 있고요. 비난하는 사람들은 내란 수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용현이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입장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12월 한 19일인지 24일인지 그래서 그 이 입장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하고 비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말 대한민국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입장문이라고 이제 이런 글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김용현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폐악질이다. 국회가 아주 악마들이다. 이런 거죠. 정치 폐악질. 이 정치 폐악질이라고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이제 역사를 보면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인데 누가라는 게 없죠. 누가. 주어가 없습니다. 국회를 이용한 그 국회는 악마가 아니고 국회는 선량한데 누군가가 국회를 이용해서 정치 폐악질을 했다는 거죠. 그게 누구죠? 그게 국회의원들인가요? 네, 국회의원들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죠. 그러면 주어를 쓸 때 국회가 정치 폐악질에 국회가 자행하는 정치 폐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간첩들이 와서 국회를 이용해서 정치 폐악질을 하는 거 아니죠. 무슨 판사들이 검사들이 국회를 이용해서 정치 폐악질을 한 거 아니죠. 누가 했냐 이거 국회의원 체포를 명령을 해서 뭐 국회의원 체포 명단이 돌았죠.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국회가 정치 폐악질을 하는데 그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계엄이지 않습니까? 계엄인데요.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전시 상태. 무슨 뭐 천재지변, 뭔가 나라에 위급한 상황, 뭐 북한이 쳐내려왔다든가, 뭐 중국군이 쳐들어왔다든가, 뭔가 이렇게 어, 국가의 비상사태가 발생을 해야지 계엄을 선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엄 선포 목적이 국회의원들이 행패를 부린다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라. 그런 말이 헌법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 그래서 헌법이 있죠. 그래서 헌법이 제정된 날이 대개 그 국가가
출범하는 날이 되죠. 그러니까 헌법을 따르는 거는 그 국가를 따르는 겁니다. 헌법을 따르지 않으면 국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바로 내란, 반란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폐악질을 한다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해라.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것이 폐악질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을 합니까? 기준이 뭐죠? 김용현 마음에 봤더니 폐악질을 하더라. 윤석열 마음에 보니까 국회가 폐악질을 하더라. 그거죠, 지금 기준이. 예? 윤석열 마음하고 김용현 마음에 봤을 때 폐악질로 본 겁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대한민국은 헌법의 기준에서 헌법에 의거해서 우리는 모든 행동을 하게끔 돼 있어요. 비상계엄이다, 계엄 선포다, 헌법이 규정한 대로 해야 됩니다. 헌법이 규정한 대로 안 하고 지 꼴리는 대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야 저것들 경종을 울려주자. 지 멋대로 헌법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헌법을 쓰면은 국민들한테 국민투표를 받아서 그 헌법이 인정을 받고 국민들에게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는 조항이 국민들에게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죠. 국민투표로 인정을 받은 적이 없죠. 공식적으로 국가 이름으로 선포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헌법의 기준에서 행동해야 돼요. 관심법에 의해서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궁예가 관심법이라고 있었죠. 궁예 마음에 안 들면 죄인, 궁예 마음에 들면 그거는 천사. 관심법. 대한민국은 헌법이 이렇게 지켜지는 나라지 관심법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부터 뭔가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김용현 자신이 윤석열 자신이 곧 대한민국이다. 짐이 곧 국가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요? 이게 첫 번째 이유부터 이거는 상당한 과대 망상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궁예의 관심법을 지금 행사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죠. 대한민국의 정치 폐악질이 말이죠.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최근에 언제 있었습니까? 2016년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증거 조작을 해서 사기 탄핵을 해서 4년 9개월을 불법 감금했죠. 그거 누가 했어요? 윤석열이 했죠. 윤석열이의 사법 폐악질이었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었습니다. 증거를 조작해서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런 폐악질 누가 했죠? 윤석열이 했어요. 그 폐악질 누가 했죠? 그 당시 보수정당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이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 정진석 등등 62명이 폐악질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감옥에 가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폐악질은요, 이루 수없이 많아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돼서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이가 그걸 거부하고 그걸 뭐 23번, 26번 반복했죠. 그래서 윤석열이하고 김건희가 짜증을 내서 지금 계엄령이 터졌다고 보는데 그거를 정치 폐악질로 보면은 안 되죠. 본인들이 죄가 있으면 조사를 받는 거죠. 헌법에 규정된 대로 법에 정한 대로 잘못을 저지르면은 조사를 받는 게 우선이지. 아니 무슨 요즘 세상에 김건희가 죄가 있어. 그래서 검사들이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김건희가 검찰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받는 게 아니라 검사들이 김건희를 찾아가서 무릎 조아리면서 수사한다. 여러분 그런 게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에 검사가
피의자한테 조사하러 갈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폐악질을 누가 했냐? 윤석열이가 더 많이 했습니다. 폐악질을 누가 했냐? 김건희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폐악질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것 같은 관심법에 의해서 국회의 폐악질을 얘기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건 순수하게 김용현이의 논리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민주당이 잘한다라고 전 말 안 합니다. 민주당이 분명히 문제가 많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증거조작 사기 탄핵하는데 당시 새누리당과 손잡고 민주당이 못된 짓 한 거, 폐악질한 거 다 알아요. 문제는 폐악질 한 거는 국힘당도 했고 민주당도 했고 다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치 폐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면은 국힘당 애들, 민주당 애들 모두 다 두들겨 패야지. 두들겨 패야지. 형평성에서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다. 이거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하는데 헌법에는 국가적 비상사태, 전시상태, 사변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생기면 계엄 선포하라고 헌법에 안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헌법대로 움직이질 않고 김용현 관심법으로 지금 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럼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보수, 소위 말해서 보수, 뭐 태극기 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뭔가 의혹이 있어. 그러면은 민주당이 비상 계엄 선포해가지고 총 들고 군인들이 막 가가지고 잡아들이고 체포하고 처단하고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까? 지금만 살고 내일은 죽을 거예요? 오늘만 살고 내일은 그냥 인생 포기했어요? 국민적 의혹을 가지고 비상계엄 선포하라는 게 헌법에 없습니다. 이거 역시 관심법이죠. 헌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만 있어요? 대한민국에 국민적 의혹이 얼마나 많아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증거조작 사기 탄핵한 거 그거 국민적 의혹이 있잖아요. 그거 2016년에 태극기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가고 서울역에 나가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항의를 했고 그거 잘못된 거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 뇌물 받은 것도 없다. 그렇게 많은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방송에서도 안 했습니다. 군대가 일어나서 비상계엄 선포한 적도 없어요. 국민적 의혹이 이거 대한민국에 의혹 있을 때마다 계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야 앞으로? 아니면 김용현이 하고 윤석열이가 한 요번만 의혹이 있을 때 계엄하는 거를 허용하자는 거예요. 예? 이번만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헌법이 있어야지. 이번에 한해서만 의혹이 있을 때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준다. 뭐 헌법 몇 조 몇 항 이런 조항이 있어야지. 지들 꼴리는 면은 그냥 계엄 선포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그 엄청난 그 사기 탄핵 의혹, 윤석열이가 저지른 그 범죄, 그 국민적 의혹으로 지금 남아 있잖아요. 왜 그런 거는 얘기 안 해? 왜 그런 거는 해소 안 해? 왜 윤석열과 관련해서만 그러냐?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다면은 부정선거관에서 조사하면 되잖아. 검찰 뭐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이 있으면은 군대를 동원해서 해결을 합니까? 검찰 없어요? 경찰 없어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 하면은
그거 범죄자들 잡는 수사 이런 거 하는 기관이 없어요? 군대가 동원돼야지만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가 됩니까? 그리고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선거 있었을 때, 지난번 4월달 선거 있을 때 그때 했어야지. 지금 뭐야? 그리고 2020년 4.15 부정선거 문재인 때 그때 부정선거 있으면 그때 했어야지. 군대가 일어나야지.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의혹을 주장했는데. 그냥 김용현이가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첫째도 말이 안 돼요. 둘째도 말이 안 돼요. 그냥 내가 꼴리니까 비상계엄 선포했다 그 말밖에 안 돼요. 세 번째,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는 얼뜻 들으면 굉장히 좋죠. 야, 빨갱이 잡자. 엄청 좋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암약하는 주사파가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나요? 문재인이죠. 문재인 밑에 임종석이죠. 그러면 지금 주사파가 활동하고 반국가 세력이 지금 활동을 하면은 이거 대한민국 법 중에 얘네들 잡으려고 하는 법이 없습니까? 간첩법 있잖아요. 국가보안법 있잖아요. 헌법에 뭐 여적죄 그런 거 있잖아요. 헌법 동원하면 되고 간첩법 동원하면 되면 국가보안법 동원하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조사하면 되잖아요. 그거 했어요? 문재인 조사했어요? 문재인이가 북한 김정은한테 USB에 대한민국 국가 기밀을 넣어서 보냈죠? 그거 여적죄죠? 그거 외환죄죠? 그거 내란죄죠? 그거 문재인이 당장 체포해서 수사해야죠? 그거 왜 안 해? 윤석열이는 왜 문재인 수사 안 하냐고. 문재인이가 반국가 세력 맞잖아. 이재명만 반국가 세력이 아니잖아. 문재인, 이재명, 임종석 등등등 얘네가 다 반국가 세력이잖아. 그런데 얘네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이가 대통령 잡고서 뭐 한 거 있어? 문재인 하나도 수사 못하면서 문재인 보호해주고 있으면서 이 말이 맞아요 이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말만 이러면 이게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거죠. 진실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국민들을 사기치려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해? 누가 몰라요 이거?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이게 국회에만 있어요? 언론도 있죠. 종교계도 있죠. 판검사 법조계는 없어요? 거기도 있죠. 군대는 없어요? 군대 안에도 있죠. 다 있죠. 다 있으면 그거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정교한 걸 해야지. 뭐 그 총 들고 국회 가가지고 그러다가 실패해.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진정성도 없고 계획에 어설픈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다. 그럼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준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김용현 본인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님이 사기 탄핵 당하는 그런 국가에 사변이 생겼을 때 뭐 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반국가 세력이 설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 보낼 때 윤석열이는 민주당하고 놀았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랑 늘 돌아다녔잖아. 2017년, 2018년, 2015년에는 박원순하고 돌아다니고 2016년에 민주당이랑 돌아다니고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계속 민주당하고 놀다가 2021년에 윤석열이가 국힘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니까 그때 국힘당으로 온 거 아니야. 국힘당 오기 전에는 민주당하고 놀았잖아. 암약하는 주사파들이 있는 민주당하고 노는 게 김용현이었잖아. 반국가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하고 놀았던 게 김용현이잖아.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거기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러면 과거에 민주당이랑 놀았던 김용현은 뭔데?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몰랐어? 국힘당이 자유대한민국 보수 세력이라 그러면
옛날에 2016년, 17년, 18년 그때도 국힘당에 있었어야지. 왜 그때는 민주당하고 어울려 다녔나?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요. 그냥 이렇게 말만 들으면은 그럴듯해. 그런데 김용현이의 과거와 현재를 놓고 보면은 진정성이 하나도 없다. 진실성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헌법의 기초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영현, 윤석열이는 헌법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헌법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내란이 되는 거예요. 관심법을 가지고 지들 꼴린다고 한 게 이번에 불법 비상계엄 선포였다. 제가 오늘 어디 인터넷을 보니까 누가 이런 걸 올리면서 김용현이를 영웅처럼 떠받드는데 또 뭐 성창경이도 이런 거 가지고 뭐 영웅처럼 떠받치는데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제작해서 올린 겁니다. 여러분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